탐색전의 의미들을 이제는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국회 정상화의 방안들을 만들고 소통을 시작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5당 협의체라는 이름으로 범여권 협의체 고집하고 이런 이야기 하시지 말고 차라리 청와대는 뒤로 빠지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민주당은 패스트트랙 강행 처리에 대해 사과의 뜻을 밝히고 자유한국당도 이제 할 만큼 했으면 장외투쟁 그만하고 조건 없이 국회에 복귀하는 것이 옳습니다. 사이코패스 수준이라고 봅니다. 의학적 용어. 그러니까 뭐냐면 타인의 고통에 무감한 상태를 그렇게. 네, 여야가 국회 정상화 접점을 찾지 못한 채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임계점에 도달했다. 한국당이 추경 처리를 위한 골든타임에 발목을 잡고 있다며 한국당을 몰아붙이고 있지만 한국당은 오히려 청와대를 향해 범여권 협의체 고집하지 말고 뒤로 빠지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혼돈의 국회 상황, 대화의 물꼬는 트일 수 있을 것인가 가늠해 보겠습니다. 오늘 정치와 호장용,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영우 자유한국당 의원 두 분 모시고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먼저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발언으로 좀 시작해 보겠습니다. 어제 국회 정상화를 위한 임계점에 도달했다고 생각한다. 한국당이 통 크게 나서달라 이렇게 얘기했고요. 이낙연 총리도 싸우더라도 국회는 열어서 추경 심의 빨리 좀 해달라 이렇게 촉구를 했는데 그만큼 지금 여당에서 급하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 여당이 급하다, 뭐 집권당으로서의 어떤 국정에 대한 무한 책임을 갖고 있고, 네. 또 문재인 대통령의 정부와 함께하는 여당으로서는 뭐 급하다라고 할 수도 있겠죠. 네. 그러나 무엇보다도 역시 민생의 문제고 추경이라는 게 재해 재난 예산이고 동시에 지금 경기 하강 국면에서 네. 확장적 재정 정책을 통해서 민생을 한번 살려보겠다라는 중요한 타이밍에 와 있는데 야당에서 특히 이제 자유한국당이 저렇게 장외투쟁으로 일관하고 있고 또 대통령과의 회담의 형식에 너무 매여서 실질적으로 논의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지금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네. 또 막말을 또 시리즈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 자유한국당 의원들께서 많이 인용하는 리얼미터, 나머지 한 5개 여론조사 기관들은 차이가 뭐 한 10%에서 15% 차이 났었고 네. 리얼미터도 오늘 나온 거 보면 벌어졌습니다. 13% 차이로 확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민심을 아시고 이제는 자유한국당이 들어와 주십사 하는 간곡한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청와대가 나설수록 전국이 마비된다. 빠져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건 어떤 얘기인가요? 이게 청와대가 지금 정치 과잉이죠, 사실은. 왜냐하면 모든 걸 지금 청와대가 좌지우지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사건에 대해서 수사 지시를 하시고 또 조국 민정수석은 여러 가지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면서 정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뭐 조국 수석이 다 나서서 하고 있잖아요. 지금 저는 청와대의 정치 과잉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청와대 정부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 가지 업무 부처 장관들, 중후부처 장관들은 거의 지금 목소리를 내고 있지 못하는 상황이에요. 모든 면에 있어서 청와대가 나서고 있죠. 그런데 청와대가 국회, 의회 정치를 이렇게 무시하는 그런 그 상황이 계속 지속되는 한 아마 정치가 제대로 돌아갈 수가 없다. 그리고 여당 의원님들이 이제 제 목소리를 낼 수 있을 때 의회 정치가 살아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지금은 그냥 다른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 정말 그 민주정당임을 보이기가 좀 어렵지 않습니까? 거수기 정치다 이런 말을 좀 하잖아요. 좀 기분 나쁘시겠습니다만은 그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청와대가 자제해달라는 거고 알겠습니다. 정치는 의회에서 하는 게 맞죠. 자, 어쨌든 풀어보자고 지금 대통령이 네네네. 제안을 한 게 여야 대표들과의 만남 또 원내대표들과의 만남 제안을 네네. 했는데 이것도 서로 지금 안 맞습니다. 어떻게 하는 게 맞다라고 보시는지 박범계 의원님 의견을 좀 듣고 싶네요. 일단 지금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좀 이해를 하셔야 될
어떤 대화의 채널 방식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작년 8월에 여야정 협의체라는 게 합의가 됐어요. 네. 그 당시에 자유한국당의 김성태 원내대표가 참여를 해가지고 5당 원내대표, 정의당까지 다 포함한 대통령과의 그러한 회담이 있었고 거기서 여야정 협의체가 합의가 됐어요. 네. 그러면서 작년 11월 달에 실질적으로 거기에 합의했던 5당의 원내대표들이 대통령과 또 회담을 했습니다. 이 합의, 이 약속은 또 이 역사를 갖고 있는 이 협의체는 저는 계속 운영돼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네. 그런 측면에서 무슨 3당만 하자 뭐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은 저는 역사와 그 합의를 무시하는 것이다. 네. 이건 원내대표들과의 만남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작년에 뭐 평화당과 민주평화당과 정의당 간에 원내 교섭단체를 구성했었다 이런 반론도 하지만 그건 교섭단체가 하나로 됐지만 2개의 정당의 대표가 참여를 했으니까 그건 논거가 될 수 없고요. 지금 또 하나는 이제 당대표 분들과 대통령과의 이제 회담인데 네. 황교안 대표 입장에서는 지금 장애투쟁을 이제 접고 돌아오셔야 되는데 대통령과 1대1 지금 당대표 회담을 먼저 요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5당 대표 회담 이전에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여기에 오늘 또 오신환 원내대표가 또 손을 들어줬습니다. 각당 또 1대1 또 당대표 회담도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약간의 혼선인데 저는 이러한 형식에 너무 구애받지 말고 자유한국당에서는 지금 국민 여론이 60% 이상이 지금 장애투쟁을 이제 접으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돌아올 명분을 저희들도 한번 고려를 해볼 테니까 형식에 구애받지 말고 한번 돌아오시라. 그리고 대통령과의 그런 대표회담도 한번 좀 유연하게 좀 한번 임해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지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돌아오라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먼 데가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닙니다. 지금 사실 민생이 어렵고 경제가 파탄인 상황에서 그 민생 그 장정을 하고 있는 것이죠. 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전적으로 우리 박범계 의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는 것이 네. 그 형식에 구애받을 때는 아니다. 더 중요한 것은 협치의 정신이죠. 협치의 정신입니다. 무슨 여야 원내대표들이 뭐 짜장면을 먹든 짬뽕을 먹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 평상시에 의사소통을 좀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랬을 때 3당이든 5당이든 만났을 때 이제 얘기가 되는 거지. 이게 갑자기 뭐 5당이 만난다고 지금 상황에서는 그게 제대로 아마 그 의사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신뢰가 많이 깨진 상황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형식에 구애받지는 말아야 되겠습니다만은 최소한 원내 교섭단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의석수 20석 이상의 정당이 이제 원내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는 것인데 그것은 좀 존중되는 것이 맞다고 봐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 그럼 무소속 의원님들은 의원이 아닙니까? 그럼 그런 분들도 다 참여시켜야 되는 거죠.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의사소통의 원활함과 효율성을 위해서는 원내 교섭단체 위주로 만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보는데 여하튼 간에 중요한 것은 협치의 정신을 좀 살려야 되고 제가 사실 그 얼마 전에 민주당의 이원욱 수석 부대표 되셨죠? 네. 그분께서 그래도 모르겠습니다. 누구에게 전화했는지 모르겠는데 저에게도 전화를 긴밀히 하셨어요. 근데 이명 대표도 계속 전화 돌리고 있다는 네, 얘기 저는 굉장히 좋은 들었습니다. 모습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이제 시작을 해야 되는 것이죠. 협치의 정신을 살리신다면 저는 뭐 못할 것이 없다 알겠습니다. 생각합니다. 이런 방법은 어떨까 이제 싶네요. 우리 김영희 의원님께서 화답을 하셨으니까. 일단 원내대표는 지금 국회에 산적해 있는 여러 민생 법안, 또 패스트트랙의 문제 이런 것들을 논의하는 그런 레벨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이죠. 좀 더 구체적인. 그런 차원에서 이제 대통령과 여야정 협의체를 복원해서 네. 특히 이제 추경 예산과 패스트트랙 문제 또 민생 법안에 관련된 어떤 그 심도 깊은 논의의 틀을 가져가고. 네. 당대표는 지금의 정국을 어떻게 볼 거냐의 문제일 수 있겠습니다. 황교안 대표께서 지금 장외로 도시는 그 이유도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고 네. 대통령이 현재의 그 황교안 대표가 주장하는 그러한 쟁점들과 관련해서 어떠한 입장을 갖고 계신가도 한번 들어보시고 특히 이제 한미 정상회담이 6월 말로 지금 예정이 돼 있는데 발표됐죠, 오늘. 북미 뭐 또 대북 신양제 문제도 이런 얘기하고. 전반적인 정세에 관한 말씀도 한번 들어보시고 국회 차원에서 초당적 협력이 가능한지도 한번 타진해 보는 그래서 선여야정 협의체해서 국회를 정상화하면서 황교안 대표께서 얘기하시는 그 어떤 전국 전반에 대한
뭐 대통령과의 어떤 그런 만남 이런 것도 한번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상당히 많이 진전된 말씀이신 아니 뭐 것 이건 전 같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인데요. 네. 뭐 선택은 우리 대통령께서 어떻게 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의회 민주주의의 원칙으로 돌아가면은 많은 문제점이 해결될 수 있다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뭐 사개특위든 정개특위든 네. 아니면 다른 많은 상임위가 있지 않습니까? 상임위의 활동이 존중이 돼야 돼요. 지금 이제 여야 대치 상태가 이렇게 계속되고 있는 그 근본적인 이유도 대한민국 정치가 말이죠. 계속 그 여야 원내대표 내지는 네. 그 몇몇 사람의 대표자에 의해서만 계속 이런 어떤 그 강경 모드로 가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저는 오랫동안 그 생각을 해왔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도 사실 그 강제 입법 수단이죠. 국회 선진화법에 따른 그 패스트 트랙이라는 것도 사실은 여야가 강대강으로 가면서 이런 것이 좀 무리하게 태워졌잖아요. 저는 이것도 사개특위 자체에 맡겼으면 이런 일이 있지도 않습니다. 지금 오신환 이제 바른미래당 원내 대표가 됐습니다만은 그 강제 사보임이라고 하는 것도 의회 민주주의에 반하는 것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다 특위 상임위에 맡기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런 일 여기까지 오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앞으로 대한민국 정치가 의회 민주주의 그 원칙으로 돌아간다면 저는 많은 문제점이 좀 해소되지 않을까. 이것이 이제 여야정 협의체나 아니면 청와대, 대통령 이렇게 단계가 높아질수록 오히려 국민 갈등은 더 심해진다고 봐요. 모든 책임이 또 대통령이나 여당에게만 쏠리게 되겠죠. 국회가 상임위 위주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저도 동의하고요. 네. 아마 박 의원님께서도 동의하실 것 같은데 그래도 일단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들어오면은 이제 들어온다는 말씀이에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그 패스트트랙에 대한 것도 한번 성찰을 좀 해보고 또 오신환 의원 이제 원내 대표가 됐으니까 네. 그분의 또 의견도 존중이 돼야 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앞으로 그 돌파구를 좀 찾아야 되겠죠. 근데 네, 말씀하십시오. 네, 사회를 아니 말씀하시는 도중에 그 뭐 아까 진정성 얘기도 하셨고 대화의 어떤 의지 이런 얘기도 하셨는데요. 그 지금 오신환 원내대표도 민주당이 네, 좀 그 얘기를 사과를 해라 이 얘기를 했고 지금 나경원 원내대표도 사과뿐만 아니라 또 철회해야 된다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여기서 또 계속 막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 어떻게 풀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제가 오신환 원내대표를 여당 의원 중에서는 뭐 제일 잘 아는 사람 아마 탑 10에 들어갈 겁니다. 어떤 인연이 있으십니까? 법사위도 그랬고요. 또 로스쿨 또 변호사 시험 등등과 관련된 많은 얘기도 나눈 분이고 또 뭐 검경수사권 조정이나 공수처라든지 이런 것들도 내심 있는 얘기들을 다뤘습니다. 오신환 원내대표는 절차적 정당성을 매우 중시하는 사람입니다. 지금 직전까지 나온 뉴스를 종합을 해보면 사개특위 또 뭐 정개특위에서 패스트트랙을 강행하고 사부임도 강행해 가면서 했던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고 그건 사과해야 된다. 이 사과라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은 철회, 완전 옛날로 다시 돌아가자는 것인데 오신환 원내대표는 사과의 방점이 찍혀 있고 패스트트랙 자체는 가야 된다는 그렇습니다. 또 이 패스트트랙에 자유한국당이 들어와가지고 뭐 수정안이든 뭐든 합의가 되면 좋으나 합의가 안 되면 계속 갈 수밖에 없다라는 절차적 정당성은 중시하는 분이에요. 맞습니다. 저는 이 지점에 여야가 지금 여야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은 지금 민주당과 자유한국당 간에 저는 절충점이 좀 있을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대화를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먼저 복귀를 하고 네. 또 황교안 대표께서 뭐 민심 뭐 저희들이 보기엔 장애투쟁인데 민심장정이라고 하시니까 그걸 통해서 들은 민심을 또 대통령께 전달하고 또 대통령의 의견을 들어보는 별도의 별도의 트랙은 또 별도로 하고 그래서 국회가 정상화된다면 패스트트랙을 철회하라는 것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민주당 문 닫으라는 얘기니까 불가능하고 다만 오신환 의원이 제시하는 기준 정도는 서로 수기를 해볼 수 있지 않은가 하는 그런 생각은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여야가 민생 뭐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만 둘 다 민생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장외 집행, 장외 투쟁하는 것도 지금 민생 투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민주당에서도 지금 얼마 전에 어저께인가요? 을지로위원회도 다시 재가동시키고 또 이인영 원내대표가 민생 입법 회의 이걸 또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먼저
민생 입법회의라는 게 뭘 다루는 곳입니까? 아마 이인영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이제 원내대표 된 지가 며칠 안 됐기 때문에 의욕이 만만하고 자기 구상들이 뭐 분명히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카운터파트가 지금 응해주지 않으니까 뭐 짜장면 드신 건 좋은데 진도가 덜 나가거든요. 그래서 좀 의욕이 지금 앞서신다. 그래서 원내대표 중심의 민생 법안 중에 특히 기묘하고도 아주 지금 신속하게 처리해야 될 법안들을 원내대표 차원의 야당과의 어떤 그 대화 채널을 만들어서 한번 집중적으로 얘기를 해보자라는 차원의 지금 제안인 것 같습니다. 오신환 원내대표가 3당 원내대표 회담을 제의를 오늘 또 했는데 기자회견에서요. 그 부분하고도 좀 맞닿을 수 있겠는데요. 그러면. 그러니까 네. 트랙이라는 것을 반드시 그 서울로 가는데 경부선에 고속도로도 있지만 국도도 여러 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3당 원내대표 회담이 필요하면 그것도 하고요. 또 여야정 협의체의 5당 그 협의체를 또 복원하기도 하고 또 필요한 경우에는 지금 그렇게 되면 또 민주평화당이나 정의당이 서운해하니까 어떤 경우에는 민주평화당과 정의당도 넣어서 하는 그러한 대화 채널도 다양하게, 병행하게 여러 루트로 하자. 다양하게 그렇게 시도를 해야지 어느 하나는 되고 어느 하나는 안 된다 이렇게 뺄셈의 어떤 그 대화 모드로 가서는 될 것도 안 된다고 봐요. 아까 여론조사 얘기도 하셨습니다만 지금 한국당 국회로 들어와야 된다는 목소리가 국회 내에서도 그렇고 좀 밖에서도 좀 커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뭐 정치하는 입장에서 여론이라고 하는 거, 여론에 대해서는 우리가 늘 존중해야 되죠. 하지만 또 여론만 가지고 또 우리가 정치는 또 할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또 여론이라는 건 계속 이제 또 요동을 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좀 근본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경제 파탄, 민생 파탄, 또 일자리 문제 등등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그토록 민생 법안이 중요하고 경제 정책이 중요하니까 정부와 여당이 이런 것을 좀 궤도 수정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목소리를 줄기차게 내왔죠. 계속 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에서 사실 친여 4당이 이제 패스트트랙을 밀어붙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일이 좀 꼬인 겁니다. 그래서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어요. 논어에 나옵니까? 지나친 것은 부족한 거하고 똑같다는 건데 사실 지나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런 어떤 국회의 의사 일정 자체가 꼬이게 되는 것은 친여 4당이 너무 몰아붙인 그런 그 원인이 좀 있다. 이런 상황에서 여당이 이제 사실 전국 운영의 키를 쥐고 있지 않습니까? 항상 이런 상황에서 이제 이것에 대해서는 좀 철저한 그 성찰을 좀 하시고 열쇠를 이것을 좀 이제 이 상황을 좀 매듭을 풀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민생 투어는 뭐 늘 중요한 겁니다. 민생 투어는 정치를 외면하는 게 아니라 정치의 본질이에요. 여당이 하든 야당이 하든 저는 가짜 민생 투어라는 말은 온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완전히 쇼에 그치면 모르겠거니와 그것이 아니고 국민들의 또 유권자들의 그 절규를 듣고 또 큰 차원에서 정책을 마련하는 그 노력인데 여당의 민생 투어는 진실되고 진정성이 있고 야당의 민생 투어는 가짜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그 넌센스죠. 그렇게 가서는 안 되고 지금 민생 투어도 중요하고 또 국회에서 이 전국을 돌파하는 노력도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물밑 접촉을 저는 많이 하기를 바라요. 어쨌든 김영우 의원님 말씀 들어보면 곧 돌아오실 것 같기도 한데 말이죠. 좀 빨리 좀 국회가 지난번에 정상화됐으면 좋겠습니다. 김영우 원내대표가 되라고 제가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알겠습니다. 야당이 도와주셔가지고 제가 결국 안 됐지 않았습니까? 야당이 도와줘가지고 예, 여당이 도와줘가지고 알겠습니다. 다른 얘기로 좀 넘어가 여당이 보겠습니다. 도와줘요.